세계는 오랫동안 단 하나의 이름만 믿어왔습니다. 기술, 무기, 그리고 힘의 상징 바로 미국. 그 누구도 그 질서를 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철옹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막에서도 극지에서도 새로운 무기가 가장 먼저 도착했고 단 1.3초 만에 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서방의 장군들이 침묵했고 미국조차 그들의 기술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앞길, 압도적 정확도, 완벽한 실전선.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세계의 시선이 한 나라로 쏠리고 있습니다. 30년간 단 하나의 나라만 만들던 근접 방어 무기, 그 자리를 완전히 대신할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전 세계 12개국이 이미 그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을 지배하던 미국의 독점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산의 승자가 탄생한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 해군 내부 보고서가 공개된 직후였죠. 펠렁스 근접방어 체계, 신형 미사일 대응 불가. 30년간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보고였습니다. 누가 이걸 막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록히드 마틴도 레이시온도 단지 침묵만 흘렀죠. 그때였습니다. 한 분석관이 파일 하나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낯선 무기 사진 아래 적힌 문구 CIWS2 대한민국.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리처드 케인입니다. 미 해군 제독 출신이죠. 30년간 펠렁스 근접방어 체계 개량 프로젝트를 총괄했습니다. 방어는 과학이 아니라 신념이다. 제가 해군에서 외쳤던 말입니다. 은퇴 후엔 글로벌 방산 분석 기관에서 각국 무기 기술을 평가하는 일을 해왔죠. 그리고 저는 공언했습니다. 미국 기술 우위는 100년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날 제 신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다시 읽었습니다. 펠렁스 체계 대응 속도 저하 보고서.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요격 실패율 무려 67%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제가 만들어온 시스템이 이제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되어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회의실 안장성들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미 해군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걸 말입니다. 지구상 그 어떤 나라가 이걸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분노보다는 절망에 가까웠죠. 미국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과연 누가 풀 수 있단 말입니까?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우린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에서 날아온 소식이었죠.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미국산 무기가 아닌 한국제 무기를 대량 구매한다는 발표였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폴란드가 미국 무기를 거절했다고요? 동료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전부 한국산이었습니다.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일시적 현상이겠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유럽 국가가 미국 대신 다른 나라를 선택한다는 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아 자료를 뒤졌습니다. 폴란드의 결정 이유를 알고 싶었죠. 그리고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납기를 지킨다. 납기? 그게 전부란 말입니까?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더 읽을수록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국은 전차 납품에 평균 5년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1년 만에 해냈죠. 미국은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은 현지 공장까지 지어줬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방산 수출 통계였죠. 저는 무심코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하나에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빨간 선 하나가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국가명 옆에 적힌 글자, 대한민국.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점유율 6.5%. 5년 전만 해도 2%였던 나라가 이제 세계 2위까지 올라왔다는 겁니까? 저는 그래프를 다시 봤습니다. 탱크 수출 1위, 자주포 수출 1위, 전투기 수주 급증. 모두 한국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이 시장을 지켜본 제가 한국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통계 오류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섭도록 빠르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그 그래프가 눈에 밟혔습니다. 빨간 선이 치솟는 모습이 마치 제 신념을 비웃는 것 같았죠. 전하라, 언제부터 이런 숫자를 만들 수 있었지? 저는 천장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20년간 믿어온 미국 기술의 절대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료 하나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슬쩍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리처드, 그거 알아? 한국은 지금 펠렁스를 대체할 무기를 만든다더군. 저는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뭐라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IWS2라고 하더군. 펠렁스보다 빠르고 정확하다던데.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펠렁스를 대체한다고? 30년간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그 작은 나라가 넘어선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동료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파일 하나를 제 책상에 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의 이름이 줄지어 있었죠.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카이, LIG 넥스원. 낯선 이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무기 목록을 보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전차, 자주포, 전투기, 그리고 근접방어 체계까지 전부 최신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펜타곤 건물이 보였죠. 저 안에서 수많은 장성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회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모를 겁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한국이라는 이름이 이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걸요. 이건 시작일지도 모른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자문단 일원으로 폴란드에 가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자청한 거였죠. 직접 봐야겠습니다. 제가 상부에 보고했을 때 동료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뭘 보겠다는 겁니까? 그냥 계약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폴란드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활주로 옆으로 줄지어 선 무기들이 보였죠.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전부 한국산이었습니다. 눈 덮인 활주로 위에서 그 무기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났습니다. 이건 단순 수입이 아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이식된 거였습니다. 폴란드군 관계자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죠. 제동님, 직접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K2 전차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차체, 매끈한 포신, 그리고 최신 디지털 시스템이 장착된 조종석. 미군 장비보다 더 새 것 같았습니다. 아니, 더 세련됐다고 해야 할까요? 언제 도착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폴란드 장교가 답했죠. 계약 후 1년 만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년이라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5년 걸릴 걸 한국은 1년 만에 해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납기 속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관계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기술 이전까지 해줬습니다. 현지 공장도 짓고 있죠. 저는 멈춰섰습니다. 기술 이전이라고요? 그가 웃었습니다. 네, 우리가 직접 수리하고 개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기술을 독점했습니다. 동맹국에게도 핵심 기술은 주지 않았죠. 부품이 고장나면 미국에 보내야 합니다. 수리비? 당연히 비쌌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술까지 나눠준 겁니다. 우린 왜 이런 걸 하지 못했을까? 저는 속으로 자문했습니다. 기지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계속 놀랐습니다. K9 자주포 옆에선 폴란드 병사들이 직접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옆에서 가르치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고객이 아니라 동맹을 만들고 있었죠. 미국이 잊어버린 것, 바로 그거였습니다. 활주로로 이동했을 때 FA-50 한 대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엔진음이 울렸죠. 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잡음이 없었죠. 그리고 비행기가 떠올랐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모습이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폴란드 조종사가 착륙한 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가 헬멧을 벗으며 답했죠. 완벽합니다. 미국 전투기보다 조종이 쉽고 유지비는 절반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물을 게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폴란드 기지 식당에서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제 무기들이 보였죠. 눈 속에서도 그들은 빛났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다.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다음 날, 저는 한국 기업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국제방산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부스가 각국 장교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마케팅이 아니라 전시장이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건 호기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죠. 한 UAE 장교가 한국 부스 앞에서 물었습니다. 천공 방공 시스템, 납기가 얼마나 걸립니까? 한국 직원이 답했습니다. 2년 이내 가능합니다. UAE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죠. 미국은 5년이라고 했는데 그가 계약서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한두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속도, 신뢰, 기술. 미국이 잊어버린 세 가지 단어였습니다. 부스를 나오는 길에 한 한국 직원이 제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동님. 저는 놀랐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펠렁스 책에 개량하신 분 아닙니까?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죠. 저희 CIWS2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펠렁스보다 나은가요? 그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비교 자체가 신뢰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전 한국을 무시한 지난 시간들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보였습니다. 이 현상을 직접 연구해야 한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알아야겠다고 말이죠. 나토 회의에서 돌아온 뒤 저는 한국 무기에 대한 보고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K2, K9의 실전 보고서였죠. 동맹국들이 보낸 자료였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산 무기, 고장률 미국산 대비 5분의 1 이하.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고장률 0.4%. 이게 정말입니까? 미국산 무기는 평균 2%였습니다. 5배 차이였죠. 이건 수치가 아니라 신뢰의 증거였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폴란드 전차 부대장의 증언이 나왔죠. K2 전차는 6개월간 단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정비 시간도 미국 전차의 절반입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차이였죠. 그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LIGNX1 CIWS2 공개 발표.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30mm 게틀링포, 오면 고정형 레이더, 인공지능 추적 시스템. 저는 사양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펠렁스는 20mm였습니다. 한국은 30mm였죠. 더 굵고 더 강력한 탄환이었습니다. 레이더도 달랐습니다. 펠렁스는 회전식이었습니다. 한국은 고정식 오면 레이더였죠. 사각지대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펠렁스의 후계자가 아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체자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인공지능 추적 시스템이었습니다. 펠렁스는 단일 목표만 추적했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요격하는 거죠.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다중 목표 동시 요격이 가능했습니다. 드론 때도 막을 수 있다고 했죠. 미국이 지키던 성벽이 지금 한국산 총열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저는 책상에 기댔습니다.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왼쪽엔 펠렁스, 오른쪽엔 CIWS2, 구경, 사거리, 추적 능력, 대응 속도.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앞섰습니다. 저는 펜을 던졌습니다. 우린 안주했고 그들은 혁신했다. 30년간 쌓아온 제 자부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UAE, 인도네시아, 루마니아에서 CIWS2 문의가 폭주한다는 거였죠. 배치도 안 된 무기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건 처음이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시제품 단계인데도 각국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UAE 국방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한국 무기를 선택하십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제동님, 펠렁스는 40년 전 기술입니다. 우린 미래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40년 전 기술. 맞는 말이었습니다. 펠렁스는 1980년대에 개발됐죠. 개량은 했지만 근본은 그대로였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습니다. UAE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드론 시대에 맞춘 무기죠. 펠렁스는 미사일만 막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드론, 순항 미사일, 심지어 소형 보트까지 요격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CIWS2 시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목표물이 발사됐습니다. 드론 3대, 순항미사일 모형 2발, 레이더가 즉시 포착했습니다. 1.3초 만에 전부 요격됐습니다. 저는 스톱워치를 확인했습니다. 1.3초. 펠렁스는 3초가 필요했습니다. AI가 목표를 찾는 속도는 내 맥박보다 빨랐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봤죠. 30mm 탄이 발사되는 순간 목표물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폭발 장면이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며칠 뒤 한 기자가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동료들의 눈치가 보였죠.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았다. 제가 말했습니다. 신뢰를 수출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 무기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 인터뷰가 나간 뒤 펜타곤에서 항해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친한 국적 아니냐는 거였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저녁에 혼자 술을 마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30년간 믿어온 게 뭐였을까요? 미국 기술의 우월성? 아니었습니다. 그건 과거의 영광이었죠. 지금은 다른 나라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다. 철학의 전쟁이다. 미국은 기술을 독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나눴죠. 미국은 고객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가르치는 나라였죠. 그리고 세계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가르치는 나라였죠. 그리고 세계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보고서로 정리했죠. 폴란드에서의 경험, 한국 무기의 신뢰도, 그리고 납기 속도.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보고서를 읽은 동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너무 친한 국적이다. 그게 그들의 평가였죠. 워싱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렸죠. 한국 방산이 미국 안보에 미칠 영향을 논의한다는 겁니다.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같은 방산 기업 대표들이 증언석에 섰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가지 못했지만 의회 중계를 통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한 기업 대표의 발언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경쟁자입니다. 폴란드, UAE, 루마니아 모두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엔 불안이 묻어 있었죠. 또 다른 증언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점유율 2%였던 나라가 이제 우리를 추격합니다. 동맹이지만 경쟁자. 모순된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죠. 며칠 뒤 제 이메일함에 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펜타곤 내부에서 온 거였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보고서 검토 결과. 저는 클릭했습니다. 리처드 케인 제독계. 당신의 최근 보고서와 외부 인터뷰를 검토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호의적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객관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객관성? 제가 본 건 사실이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죠. 그 즈음 업계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 기업들이 한국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하려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죠. 한 동료가 제게 귀띔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한국 방산청 출신 엔지니어에게 연봉 3배를 제시했다더군. 거절당했지만 저는 분노했습니다. 기술로 이길 수 없으니 사람을 빼가겠다는 겁니까? 이건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약탈이었죠. 유럽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에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빨랐습니다. 방산청이 즉각 성명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들렸죠. 기술 인력 보호 대책 강화, 핵심 인력에 대한 해외 이적 제한 및 보안 강화. 저는 그 뉴스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상급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처드, 당신은 미국 제독 출신입니다. 30년을 미 해군에서 보냈죠.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겁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진실을 위해 일합니다. 제가 답했죠. 그가 돌아섰습니다. 진실? 당신이 본 건 한국의 선전일 수도 있습니다. 냉정해지십시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냉정합니다. 제가 본 것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올라오고 있고 우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그날 밤 온라인 방산 커뮤니티에서 영상 하나가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 CIWS2의 실험 영상이었죠. 누군가 유출한 겁니다.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테스트 사이트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해안가였죠. CIWS2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초음속 미사일 모형이 발사됐습니다. 레이더가 포착했죠. 화면에 카운트다운이 떴습니다. 1.3초. 단 1.3초 만에 목표물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다시 재생했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3초였습니다. 펠렁스는 3.5초가 필요했습니다. 2.2초 차이. 전투에서 2초는 생사를 가릅니다. 댓글들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각국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을 올리고 있었죠. 이게 정말 한국 기술인가? 미국 펠렁스보다 2초 빠르다. 게임 체인저다. 앞으로 모든 군함이 이걸 원할 것이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미 해군 내부 문건이 유출됐다는 겁니다. 저는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펠렁스 체계 대체 방안 긴급 검토 필요. 한국 CIWS2 성능 분석 및 벤치마킹 검토 중. 미국이 한국을 벤치마킹한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30년 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였죠. 하지만 지금은 역전됐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동료 하나가 복도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리처드,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차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그걸 막고 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죠. 자존심 때문에 지는 전쟁도 있습니다. 펜타곤에서 비밀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 요청을 받았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10여 명의 관계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주제는 한 가지였습니다. 한국 방산 견제 방안. 한 관계자가 제안했습니다. 핵심 부품 수출을 제한하면 어떻겠습니까? 레이더 부품이나 전자장비 일부는 아직 우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CIWS2는 부품까지 전부 국산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기술 접근을 제한하면, 우리 연구소와의 협력을 끊으면. 저는 답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자체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속도, 신뢰, 철학을 말입니다. 한 장성이 책상을 쳤습니다. 미국이 한국한테 배운다고 말이 됩니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안 배우면 집니다. 이미 지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위협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자만이었죠. 우리는 너무 오래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2등이 되는 법을 몰랐습니다. 배우는 법도 잊었죠. 며칠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보고서와 데이터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가봐야 했죠. 한국으로 말입니다. 그곳에서 진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항공권 검색창에 입력했죠. 서울.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출발일은 2주 뒤로 잡았습니다. 진실은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정확함이었습니다. 시간표가 칼 같았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확한 시간표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구나. 구미로 향했습니다. CIWS2 생산시설이 완공됐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방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 행사가 있었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시설에 도착했을 때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완공된 지 얼마 안 된 최신 건물이었죠. 회색 콘크리트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했습니다. 공기는 시원했죠.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작업장이 내려다 보이는 복도에 섰습니다. 아래층에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 슉슉거리는 소리, 찰칵거리는 소리.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로봇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죠.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명의 기술자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죠. 인공지능 품질 관리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공장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두뇌였습니다. 레이더 조립 라인을 봤습니다. 오면 고정형 레이더였습니다.
각 면마다 수백 개의 송수신 모듈이 박혀 있었죠. 모듈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포신 조립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30mm 게틀링포였습니다. 검은색 금속이었죠. 펠렁스보다 굵었습니다. 완성품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묵직해 보였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에 작은 부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죠. 이게 제어 칩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합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우린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기술을 만듭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기술. 미국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했죠? 최강의 화력, 압도적 성능, 적 제압 능력, 전부 공격에 관한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방어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킨다는 것을 말이죠. 그들의 무기에는 자부심이 아니라 책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향 자체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실사격 시험을 참관했습니다. 해안가였습니다. 바다가 보였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짠 냄새가 났습니다. CIWS2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포신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가 사방을 감시하고 있었죠. 검은색 금속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드론 5기가 동시에 발사됐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날아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포신이 움직였습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사격음이 울렸습니다. 탕탕탕탕. 귀가 울렸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폭발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죠. 탄피가 떨어졌습니다.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화약 냄새가 났습니다. 포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드론이 터졌습니다. 탄피가 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부 격추됐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펠렁스는 이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었으니까요. 순항미사일 모형이 발사됐습니다. 작고 빨랐습니다. 레이더가 추적했습니다. 포신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윙 소리가 났습니다.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였죠. 사격. 미사일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편들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전탄 명중이었습니다. 모든 표적이 격추됐습니다. 실패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펠렁스보다 강합니다. 성능으로 보나 속도로 보나 정확도로 보나 제가 30년간 만든 시스템이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데이터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빠르게, 확실하게.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해안가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발자국이 남았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제가 추구한 건 뭐였습니까? 최강의 무기였습니다. 최고의 성능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뭐였습니까? 저는 잘 몰랐습니다. 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지킨다.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들이 지나갔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들판이 보였죠. 농부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습니다. 정확함, 책임감, 목적의식. 그것들이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기술적 우월감으로 한국을 봤습니다. 미국보다 나은지 확인하려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인간적 존경이었습니다. 그들이 옳았습니다. 미국은 강했습니다. 화력으로, 규모로, 역사로 강했습니다. 세계 최강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진심이었습니다. 사람을 지키겠다는 진심이었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강함과 진심. 제가 본 것은 진심이 이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워싱턴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한국과는 달랐죠. 호텔방에서 짐을 풀었습니다. 구미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한국 여행 어땠습니까?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여행이라고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업계에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부품에 대한 기술 접근 제한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핵심 부품 수출을 막겠다는 겁니다.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구미 공장에서 봤습니다. 한국은 이미 100% 국산화를 달성했습니다. 부품 하나까지 전부 자체 생산하고 있었죠. 며칠 뒤 예상대로 한국방산청이 발표를 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했죠. 핵심 부품 수출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기체계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모든 부품이 국산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발표문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담했습니다. 과장이 없었습니다. 사실만 말하고 있었죠. 그게 더 강력했습니다. 그 즈음 한국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KF-21 전투기에 관한 기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개발이 진행됐고 시험 비행도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평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이스라엘도 못한 일을 했다. 저는 그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일본은 독자 전투기 개발에 수십 년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포기했죠. 이스라엘은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독자 개발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하늘을 향해 간다.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일부 방산 기업들이 한국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하려 시도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기술로 이길 수 없으니 사람을 빼가려는 겁니까? 이건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약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빨랐습니다. 방산청이 즉각 조치를 발표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핵심 기술 인력에 대한 해외 이적 제한 강화, 기술 유출 방지 대책 시행. 저는 그 조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펜타곤에서 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한국방산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1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핵심 부품 수출을 제한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완전 국산화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기술 접근을 차단하면? 저는 답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자체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장성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미국이 한국한테 배운다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안 배우면 집니다. 이미 지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를 나오며 한 동료가 제게 말했습니다. 리처드, 너무 솔직한 거 아닙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며칠 뒤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제안했던 일부 부품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수입에 의존하던 부품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그 부품을 3개월 만에 국산 대체품으로 개발했다는 겁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3개월입니다. 미국이라면 최소 2년은 걸렸을 겁니다. 예산 승인, 개발 기간, 시험 절차. 전부 합치면 3년도 부족했죠. 한국은 3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한국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의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자원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힘이었습니다. 저녁에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위스키였습니다. 쓴맛이 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기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의지를 가졌습니다. 기술은 모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는? 그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방산의 자립과 미국의 대응이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설계도로 바꿨다. 제재를 기회로 만들었다. 압박을 동력으로 삼았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썼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이 아니다. 국가의 혼이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상급자가 불렀습니다. 이 보고서 너무 감정적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이라도 우리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입장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그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펜타곤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건 비행기가 아니라 신념이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할 수 있다고. 의지만 있다면 말이죠. 며칠 뒤 소식이 들렸습니다. 서울에서 국제방산전이 열린다는 겁니다. 서울 에어쇼였죠. 각국 방산 기업과 군 관계자들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직접 봐야 했죠.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전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4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고 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 하지만 사람들은 한국 부스로 몰렸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향했죠. 현대로템 부스가 보였습니다. K2 전차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9 자주포 앞에 각국 장교들이 서 있었습니다. 카이부스로 갔습니다. KF-21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실물 크기였죠. 검은색과 회색이 섞인 도색이었습니다. 날렵했습니다. 한 UAE 장교가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성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 직원이 답했습니다. F-35급 스텔스 성능과 기동성을 목표로 개발됐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F-35급, 미국의 최신 전투기와 같은 수준이라는 겁니까? LIGNX-1 부스로 이동했습니다. CIWS-2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실물이었습니다. 검은색 포신이 위를 향하고 있었죠. 보면 레이더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루마니아. 각국 관계자들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중 목표 동시 추적이 가능합니다. 드론 때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한 인도네시아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납기는 얼마나 걸립니까? 직원이 답했습니다. 계약 후 2년 이내 가능합니다.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5년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느렸을까요? 오후가 됐습니다. 야외 시연장으로 사람들이 이동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관람석에 앉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KF-21 보람의 시험 비행을 시연하겠습니다. 엔진음이 들렸습니다. 멀리서 비행기가 다가왔습니다. KF-21이었습니다. 낮게 날아왔습니다. 빠르게 지나갔죠. 굉음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비행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급상승했습니다. 수직으로 올라갔죠.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급선회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기동성이 뛰어났습니다. F-35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자리에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정의부터 바꿨군.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하늘에 떠 있는 건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꿈이었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다시 전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LIGNX-1 부스 앞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CIWS-2, 올해 해군 배치 예정입니다. 현재 7개국에서 도입 문의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배치도 안 됐는데 7개국이라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펠렁스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새로운 이름이 남았다. CIWS-2. 저녁이 됐습니다. 전시장을 나왔습니다.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30년간 제가 만든 시스템이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더 나은 것이 나왔으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한 기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CNN이었습니다. 제동님,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방산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습니다. 미래를 만듭니다. 기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미국은 최강의 무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한국은 필요한 방어를 만듭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세계는 한국의 방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제동님, 용기 있는 발언이셨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진실일 뿐입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린 기술을 독점했지만 그들은 미래를 설계했다. 우린 고객을 만들었지만 그들은 동맹을 만들었다. 우린 무기를 팔았지만 그들은 신뢰를 팔았다. 나는 제독으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았다. 대신 존경을 얻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방산의 부상과 세계 질서의 변화였습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이제 세계의 기준은 서울에서 정해진다. 서울 에어쇼가 끝난 뒤 며칠간 더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자료를 정리했죠. 본 것들, 들은 것들 전부 명확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통계였죠.
국제평화연구소 최신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2025년 기준이었습니다. 한국의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6.5%, 프랑스와 공동 2위였습니다. 미국 바로 뒤였죠. 저는 그 숫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6.5%. 단 10년 만에 역사를 갈아엎은 나라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출 국가 목록이었습니다. 12개국 돌파. 폴란드, UAE,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이집트, 호주. 목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CIWS2의 수출 협상이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UAE, 인도네시아, 루마니아가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배치도 안 된 무기가 이렇게 주목받는 건 이례적이었습니다. 언론 평가도 확인했습니다. 미국산보다 유지비 절반, 납기 3분의 1 성능은 상위.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철학이 세계의 기준으로 확산되고 있구나. 빠른 납기, 신뢰 기반, 현지화 시스템, 기존 서방 무기 산업의 고비용, 저효율 모델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CNN과 마지막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스튜디오였죠. 카메라가 세팅됐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제동님, 왜 그렇게 한국을 높이 평가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팔지 않습니다. 미래를 만듭니다. 진행자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미국은 최강의 무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한국은 필요한 방어를 만듭니다. 미국은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동맹을 만듭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한국이 미국을 넘어섰다고 보십니까?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넘어섰다기보다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오며 저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평범한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바빴습니다.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함 속에 엄청난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한강변으로 갔습니다. 다리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죠. 강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이젠 세계가 한국의 시간에 맞춰 움직입니다. 그들의 속도는 단순한 납기가 아니라 믿음의 속도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미국의 제독으로 보낸 30년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 깨달음을 위한 과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했습니다. 게이트로 갔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이륙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도로가 뻗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떠올랐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켜온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는 한국에서 시작됐다.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의 세계화와 미래 전망이었습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다음 날 펜타곤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섰습니다. 30여 명의 장성과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부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의 수출 증가 곡선이었죠. 6.5% 점유율, 세계 2위, 12개국 수출. 이건 시작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대응이 아니라 학습입니다. 그들의 속도, 신뢰, 철학을 배워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장성이 말했습니다. 제독, 그건 미국의 자존심을 버리라는 겁니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자존심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만을 버리는 겁니다. 자존심과 오만은 다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며칠 뒤 제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친한 국적이라는 비판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또 증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새로운 계약이 체결됐다고 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는구나.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메모했습니다. 나는 오늘 미래를 목격했다. 한국은 무기를 통해 돈을 벌지 않았다. 대신 신뢰를 쌓고 사람을 지켰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따라간다. 내가 30년 동안 믿어온 강대국의 기준은 그날 서울에서 무너졌다. 그리고 새로운 기준이 세워졌다. 코리아.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모두를 가르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세계 방산의 최강자는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보여줄 미래가 기대됩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